반포 D 에지 클래스트에서 84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그 평형이 총 몇 세대나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1802 세대입니다. 웬만한 단지 하나가 통째로 84 타입만으로 채워지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1802 세대가 A, B, C 3개의 타입으로 나뉘어 있고 이 셋이 구조도, 물량도, 그리고 적합한 고객층도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84라고 뭉뚱그려 접근하시면 청약 단계에서부터 판단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84 타입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어느 타입을 봐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포 114 공인중개사 사무소 금지부쌤입니다. 반포와 서초 지역에서 20년간 현장에 있었고 그동안 반포 일대 재건축 입주장을 여러 차례 직접 겪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물을 파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84 타입 3가지의 물량 구조. 둘째, 환상형과 타워형이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 셋째, 세대수가 왜 가치 판단의 첫 번째 변수인지. 넷째, 타입별로 어떤 분께 맞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여쭤보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84 청약 넣으려고 하는데요. 84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도 40대 초반 부부가 오셨습니다. 아이 둘 키우시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 계신데 반포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 A, B, C 구분 없이 그냥 84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세 타입 평면을 나란히 놓고 보여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표정이 바뀌시더군요. 이게 같은 평형이라고요? 하시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84는 하나가 아닙니다. 3개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나중에 생각했던 집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시점은 대개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럼 바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물량입니다. 84A가 686세대, 84B가 987세대, 84C가 129세대, 합쳐서 1802세대입니다. 이 숫자를 잠깐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84B 하나가 987세대예요. 이건 반포 D 해클래스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진 단일 평면입니다. 다른 어떤 평형, 어떤 타입보다 많습니다. 사실상 이 단지의 대표 평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84C는 129세대입니다. 84B의 8분의 1 수준이죠. 같은 84인데 물량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환상형은 84A 하나뿐입니다. 호베이 구조로 침실색과 거실이 한 면에 나란히 늘어섭니다. 전면 폭을 보시면 3900, 4500, 2700, 3000. 4칸이 한 줄입니다. 모든 침실이 같은 면을 향하고 앞뒤로 연료 마통풍이 됩니다. 84B는 다릅니다. 물량이 가장 많으니 당연히 판상형이겠거니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판단이 어긋납니다. 전면은 거실과 안방 두 칸뿐입니다. 침실 둘은 측면으로 꺾여서 붙습니다. 코너를 감싸는 타워형이에요. 84C도 타워형입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안방과 드레스룸이 좌측에 한 덩어리로 묶이고 침실 둘은 반대편에 나란히, 주방과 식당은 우측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상형은 84A 하나, 84B와 84C는 각각 성격이 다른 타워형. 이 차이를 모르고 84라고 뭉뚱그리면 완전히 다른 집을 같은 집으로 보게 됩니다. 전용 면적을 보시면
84A가 84.98제곱미터, 84B가 84.99, 84C가 84.96입니다.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집이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이 세대수 차이가 왜 가치 판단의 첫 번째 변수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세대수는 유동성을 결정합니다. 세대수가 많다는 건 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팔거나 임대를 놓을 때 비교 대상이 많다는 뜻입니다. 비교 대상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명확해집니다. 협상할 때 근거가 생깁니다. 매수자도 안심하고 접근합니다. 반대로 세대수가 적으면 비교 대상이 적습니다. 가격 형성이 늦고 거래가 뜸합니다. 대신 희소성이 붙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두 번째 기준. 환상형과 타워형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환상형을 선택한다는 건 채광, 통풍, 그리고 반듯한 생활 동선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살수록 만족도가 유지되는 구조예요. 타워형을 선택한다는 건 조망과 설계 차별성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코너 배치라 시야가 넓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망은 동과 라인에 따라 확정되는 부분이라 구조상 가능성과 실제 배정은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 청약 접근성은 물량을 따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산수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타입일수록 당첨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84B가 987세대로 가장 많다는 건 실수요자가 청약 단계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타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포 D S클래스트는 재건축 사업이고 전체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조합원 물량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와 일반 분양 물량은 다릅니다. 이 구분은 정식 공고가 나와야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대수는 전체 공급 기준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평형이 아닙니다. 예산도 아닙니다. 이 집에서 몇 년을 사실 생각이십니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하나로 방향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판상형을 먼저 권합니다. 조망은 처음 1년은 감동이지만 매일 쓰는 건 동선이고 채광이고 수납입니다. 10년을 사는 집이라면 생활이 편한 구조가 결국 이깁니다. 반대로 5년 내외로 보시거나 자산 가치와 차별성이 우선이시라면 타워형 쪽을 함께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희소한 타입은 시장이 좋을 때 프리미엄이 더 크게 붙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정보 격차가 가격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반포에서 지켜본 바로는 후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이 좋다는 걸 따라간 경우입니다. 반대로 만족하신 분들은 본인의 기준이 먼저 있었고 그 기준에 맞는 집을 고르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기준, 세대수와 구조와 청약 접근성. 이걸 본인 상황에 대입해보시면 답이 좁혀집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84A는 686세대 정통 판상형. 안정적인 실거주 표준입니다. 둘, 84B는 987세대로 단지 최대 물량. 유동성과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셋, 84C는 129세대 타워형. 조망과 희소성이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세 타입을 하나씩 훨씬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2편은 84A, 3편은 84B, 4편은 84C, 그리고 5편에서 청약과 자금 전략까지 종합해드립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동과 라인이 어디에 붙는지, 조합원 물량과 일반 분양이 어떻게 갈리는지, 본인 자금 계획으로 어느 타입이 현실적인지,
이건 개별 상황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9442-2027로 전화 주시거나 고정 댓글 카카오톡 링크로 남겨주십시오. 반포 114 공인중개사 금지부쌤이 직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